이게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지? 네. 이미 공식은 다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 2차 방정식부터. 2차 방정식 그러니까 패턴을 공부하는 거야, 패턴. 막 공식을 하나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알면 돼. 자, 2차 방정식에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미 알는 거잖아. 그래서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붙인 것이 두근의 합.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밖에 없어서 헷갈릴 게 딱히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씩 곱한 거야. 문자 하나씩 더한 거. 문자 하나씩 더한 거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딱 했고, 그 다음에 문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데 문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 이제 2차 방정식은 두 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더할 게 없어 얘는. 그래서 그냥 두 근의 곱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a분의 c, 너분의 너 하고 그냥 쓰면 된다 그랬지. a분의 c.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이너스 붙이고 한 번은 플러스 붙이고 이런 패턴이잖아. 그러니까 이 패턴을 그대로 3차 방정식으로 옮겨주자 그랬었지. 4차 방정식도 똑같고 5차 방정식도 똑같은데 거기는 나오지 않아. 3차 방정식 때 근각에서의 관계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우리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패턴이니까 자, 우리가 이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봤을 때 감마 알지? 감마. 알파, 베타, 감마의 합과 그리고 곱과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 둘이 있지. 둘. 그치? 그래서 얘는 근각에서의 관계 공식이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문자를 하나씩 더한 것은 뭐야?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붙인 거 똑같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하나씩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아. 2차 방정식하고 똑같아. 그래서 너분의 너하고 마이너스 붙인 거 첫 번째 마이너스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마이너스 떼버려서 그냥 써라. 얘가 바로 둘이다. 둘. 그러니까 문자를 여기는 하나씩 더했지. 하나씩. 자, 근데 이제는 두 개씩 더해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해서 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a분의 c라는 거. 그래서 써주는 행동은 똑같아.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붙이고 두 번째 너분의 너 그냥 쓰고 그 다음 뭐다 그랬어? 마이너스 붙이고 안 붙이고 붙이고라 그랬지? 자, 그래서 마지막 거는 붙인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 알겠지? 일단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죠. 이게 유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문자 3개를 곱해서 더하는 건데 애초에 문자가 3개밖에 없잖아. 얘는 또 그치? 나중에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도 내가 보여주기는 했었지. 문제에서 나온다고는 안 했지만 그제 보여주긴 했었지. 거기서는 3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말이 되지. 많이 나왔었지. 하나, 둘, 셋, 4개 나왔었지. 그치? 근데 얘는 애초에 문자가 3개밖에 없어서 곱이 딱 하나야. 그래서 그냥 곱 그렇게 부르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a분의 d. 얘가 딱 하나 추가된 거지. 2차 방정식에서 얘가 딱 하나 추가된 거. 됐지? 이거 마이너스 단 거야. 마이너스.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왜 성립했었어? 원리는 여러분 공식만 외워서 풀어봤자 나중에 응용 안 된다 그랬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대표 문제는 되겠지. 근데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 합둘곱 공식이었지? 이 공식이 나오는 이유가 합둘곱 공식 어디서 나왔다? 곱셈 공식에서 나왔다. 그치? 그래서 어떤 공식? 자, 봤을 때 요 다시 적어볼게.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 3차 방정식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뭐야? 곱하는 거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인수의 형태로 곱하는 거죠. 근을 빼가지고 1차식을 곱하는 거. 됐지? 여기에서 최고차 한계수 얼마? a라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a만 곱해주면은 얘가 바로 얘인 거야. 똑같은 얘인 거야. 그치? 쌍둥이야 쌍둥이. 근데 생긴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얘랑 똑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맞지? 얘를 전개해서 실제로 얘랑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놓으면 돼. 근데 요걸 전개할 때 필요한 공식이 바로 누구? 합돌곱 공식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a는 밖에다가 그대로 냅두고요. 중괄호 친 다음에 자, 여기서 x 세제곱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미리 적어놔. 안 헷갈리려면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들어오지. 그치? 매우 긴 것들이 들어온다. 자, 그래서 여기를 채워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왜? x 2번 선택했고 마이너스 감마 1번 선택했고 마이너스 알파 1번 선택하고 x 2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베타 한 번 선택하고 x 두 번 선택하고. 됐지?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 여러분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전개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을 건 뭐야? 둘. 여기다가 적을 것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선택하고 x를 한 번 선택한 거. x를 한 번 선택한 경우의 수들을 다 구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적자?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적으면 끝.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누구? 상수끼리의 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감마 감마. 얘네를 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여기 뭐로 적을까? 알록달록하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걸로 묶어보면은 얘가 지금 0이니까 자, 비교를 해봐. 똑같은 얘라고 했잖아. 자, 똑같은 얘면 이 x제곱의 개수 얘가 뭐야? 마이너스 합이죠. 마이너스 합이 여기 있는 a 마이너스 요거 풀자. 아, 귀찮은데. 요거 a 곱했다 치고 여기다가 a 적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적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a 적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a 적어주면 되지. 그치? 곱한 거죠? 요렇게 곱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보면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합 그것이 바로 b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하나만 해보자.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합이 b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로 나눠?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합이 누구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증명 과정 재미없잖아. 두 번이나 할 필요 없잖아. 이미 해줬고 공식만 일단은 원리만 이해하고 어떻게 했다?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는 3차 반응식을 직접 만든다. 2차 반응식 만들 때하고 똑같다. 그냥 인수 형태로 적고 곱하면 되는데 그 곱할 때 쓰는 공식이 합돌곱 공식이다. 그래서 그 합돌곱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여러분 뭐 직접 해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공식이라도 이렇게 해서 외워줍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 근을 언급하던 2차 반응식에서는 두 근이었지. 두 근을 언급하든 무조건 근을 언급하면 뭐 쓰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 알겠지? 다 적어놓는 거야. 먼저 적어놓고 생각해. 자, 여기다가 적어놓자. 세 근의 합 얼마? 너의 나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적고 그 다음에 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둘은 너분의 너 그냥 쓰면 되죠? 요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너분의 너에 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치? 적어놓고 보는 거야. 적어놓고 손해보는 거 없어. 자, 여기서 이건 뭐야? 제곱의 합이지. 세 개의 항의 제곱의 합은 곱셈 공식 뭐였어? 합의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서 4 제곱해서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마이너스 5니까 곱해서 플러스 10. 자, 이렇게 해서 얼마다? 14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풀려면 뭐가 필요해? 곱셈 공식이 필요하겠지 당연히.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을 잊어버릴 때마다 채우라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채우라 그랬어요. 채울 의지조차 없다면 성적을 낮추면 됩니다. 성적을 기준을 낮추면 돼. 의지가 없으면 기준을 낮추면 돼. 알겠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 내가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기준이 높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기준이 낮다면 의지가 약해도 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인생을. 내가 그러고 살거든. 내가 별로 잘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뭐 딱히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남의 의지에 의해서, 그치?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까지 선생님은 기다립니다. 잘 기다려줍니다. 자, 또 열심히 해보자. 이거 뭐야? 세근의 B가 알려줬지. 1대 2대 3. 뭐라고 나와야 돼?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알파 친구 2알파 친구 형님 3알파. 됐지? 점점 커지지. 마치 인형처럼. 뽑아 쓰는 인형 있잖아. 그거. 왜 이름이 뭐였더라? 마트루시카? 마트루시카. 맞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그 옆에 좀 작은 거 나오고 그지?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지? 1대 2대 3이래. 하나가 2배고 하나는 3배야. 그지? 점점 커지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다.
하나의 문자를 사용하여 이런 식으로 논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써? 근각에서의 관계 써. 왜? 세근을 어찌됐든 간에 세근을 언급했잖아. 세근 두 글자가 나왔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알파 쓰자. 뭐야? 세근의 합. 공식 쓰자. 얼마? 너분의 너의 마이너스. 얼마? 12. 그럼 벌써 나왔어. 성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해보자. 구하고 가자. 자, 여기서 3알파 3알파니까 6알파 6알파는 10이니까 알파가 그냥 얼마? 2 이렇게 나오잖아. 근이 나왔네. 그냥 근을 알려줘 버렸네. 그지? 2, 4, 6이라는 걸 구했지. 그럼 뭐 해야 돼 또? 그 다음 진행하자. 둘은 뭐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2, 4, 8, 9, 9단말할 줄 알면 돼. 4, 6에 24, 그 다음에 2, 6에 12. 얘니? 둘. 둘은 얼마? 너분의 너. 얼마야? A. 이렇게 마이너스 안 붙인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셋 다 곱해버려. 곱. 얼마야? 마이너스 B 먼저 적고. 왼쪽 얼마야? 2, 4, 8, 8, 6에 48. 됐지? 9, 9단말 할 줄 알면 돼. 됐습니까? 자, 해서 이쪽에 있는 거 더하면 20 더하기 24니까 44. A는 44 더 세.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48.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요? 어렵지 않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체크하고. 됐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1대1의 3이라고 항상 주질 않겠죠. 아니,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지. 그 밑에는 뭐라고 줬어? 이런 거는 항상 읽어봐야지. 읽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해주진 않을 건데 읽고 가봐. 세 근이 연속한 정수일 때, 세 근이 연속한 정수. 뭐라고 놀지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 활용 문제를 열심히 푸셨다면 연립방정식 활용이든 1차 부등식 활용이든 1차 방정식 활용이든 어떤 거를 풀었다고 해도 2차 방정식 활용해서도 나왔어. 이런 거. 세 근이 그때는 두 근이었겠지. 두 근이 연속한 정수. 근데 세 근이라고 해서 세 수가 연속됐다. 뭐야?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1. 그지? 요렇게 놔야지. 선생님,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는 안 되나요? 돼. 근데 요렇게 놨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이렇게 놓고 싶은 이유는 뭐야? 놓고 싶어야 돼, 본인이. 누가 시켜서 놓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래가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가 아니야. 본인이 이렇게 놔야 돼. 왜? 세 개를 더해봐. 3알파는 뭐시기? 나왔을 때 가장 편하지 않겠니? 널 당연히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로 놔도 돼. 근데 이렇게 놓으면 3알파 플러스 3 넘겨야 되잖아. 그 정도 차이야. 알겠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재밌어, 수학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해봐야 돼.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알겠지?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면 못 풀어. 자,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1만큼 크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네.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하고 다른 한 근이 있는데 그게 1만큼 차이 난다. 그럼 일단 이 두 근은 뭐라고 봐? 알파랑 알파 플러스 뭐 이런 걸로 알파 마이너스 1도 괜찮고, 그치? 1만큼만 차이 나는데 둘이. 그렇게 놓고 다른 한 근 남았잖아. 걔는 뭐 어떻게 잡아?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게 돼?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타라고 나와야지 뭐. 그치? 다른 문자 나와야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뭐 다른 한 근은 뭐 안 줬잖아. 그치? 그래서 세 근이 반드시 존재할 텐데 3차 방정식이면 여기서 두 근만 조건을 알려줬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쿨하게 다른 문자로 넣는 거야. 베타. 알겠니? 이렇게 하고 한번 뭘 써봐? 근각에서의 관계를 또 써보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 숙제. 알겠지? 이런 거만 선생님이 도와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푼다라는 얘기고, 자, 근데 781번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치고 이거. 얘 뭐야? 역수근이죠? 근데 내가 역수근 방정식은 2차 방정식에서밖에 안 알려줬지? 정규 시간에도 관수근 방정식도 있습니다. 그게 다 또 패턴이 똑같아. 일단 2차 방정식부터. 2차 방정식에서의 역수근 방정식은 어떻게 만든다? 기억나니 재영아? 얘 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내가 지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만들지?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만드나? 그렇지. cx 제곱 얘랑 얘 자리 바꾸면 되는 거지.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바로 그냥 쓰면 된다 그랬어. 근데 그 원리는 뭐야? 당연히 두근의 합을 마이너스 붙이고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걸 계산한 거라고 그랬어. 이거를 계산을 할 줄은 알아야 돼. 근데 이거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역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짜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처음 거랑 세 번째 거를 자리 바꿔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거를 자리 바꿔하면 돼. 양쪽에 있는 거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 이 패턴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봐봐. 대칭이 되는 게 누구야? A랑 누구야? 니? D지. 속을 뻔. A랑 D가 대칭이 되죠. 맞잖아. 양쪽에 있는 거 이렇게 자리 바꾸면 돼. 알겠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칭이 되는 게 또 있지 여기는. B지. 얘네도 자리 바꾸면 끝이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천천히. 우리가 이미 이 공식을 쓴다라는 것부터가 압도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당연히 4번인데 잘했는데 당연히 뭐 해야 돼? 이유를 알아야겠지. 이거를 까먹었어. 만약에 까먹었어도 나는 이 답을 구할 수는 있어야 돼. 느리게라도. 알겠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난 이걸 빠르게 푸는 거지 선생님의 생각을 베낀다고 해서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본인이 시간 투자 많이 해서 연습 많이 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빨라져. 누가 빨라지라고 하지 않아도. 알겠지? 자, 그러니까 한번 이유를 알아봐. 왜? 당연히 3차 방정식을 만드는 원리에 따라서지. 뭐야? 합돌고 공식. x 세제곱 기본 형태 어떻게 짠다? 마이너스 합에다가 x제곱 붙이고 2차 방정식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뿐이야. 알겠지? 2차 방정식 버전이잖아 이게. 근데 3차 방정식이니까 3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패턴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둘 나오겠지. 둘 x 마이너스 안 붙이는 거 핵심. 그 다음 또 마이너스 붙여서 곱은 0이다. 원래 이렇게 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써야 돼? 합, 둘, 곱, 근과계수의 관계 써야 돼. 근과계수의 관계 써서 요 자리를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최고차 한계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최고차 한계 개수가 얘는 1이죠. 그래서 합이 그냥 합이라고 하자. 그냥 합이 얼마? 계산하면 돼. 3. 근데 얘 가지고 짜는 거지.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이렇게 적으면 얘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잖아. 힘들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석이야. 근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역수근의 방정식은 그냥 대칭되는 것끼리 바꿔버리면 된다. 알겠지? 근데 한번 해보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둘이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요거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그건 직접 하진 않을게. 그 원리만 알면 돼. 알겠지? 여기다가 넣어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둘은 뭐야? 역수끼리 곱한 거지? 역수끼리 한 번씩 곱해서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얘를 딱 구해주면 되는데 얘도 통분해서 구해야 되잖아. 시간 엄청 걸립니다. 하지만 해봐야 돼. 그걸 안 하면 말이 안 돼. 시험 잘 보고 싶다면.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하나씩 올려놓으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누구? 너무 세게. 얘지. 그래서 얘는 쉽지. 그냥 곱을 역수 뒤바꿔버리면 되죠? 1이네.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됐지? 그래서 이게 합, 이게 둘. 이 자리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곱이야. 이 자리 들어가는 거. 됐지? 그렇게 해서 적기만 하면 답이 4번이 된다. 그건데 이렇게 적긴 했지만 여기다가 넣는 게 또 계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줬다. 선생님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이런 치사한 거. 연습을 많이 하고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개씩 알려주는 거야. 역수근 반수근. 뭐라고? 자, 넘겨서 828번 봐봐. 반수근도 하고 와요. 828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또
합 들고, 그치? 828번도 합 들고 써보면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x 플러스 감마 뭐야? 는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지, 기본형. 얘를 전개해서 다 찾으면 돼. 합들고 공식이지. 뭐야?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1초 만에 나올 수 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 기억해? 단수근의 방정식. 알파 베타가 감마인, 알파 베타가 감마인, 알파 베타가 두근인, 재밌다. 알파 베타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을 제작하여라 라고 하면 뭐만 해주면 된다. 이걸 구할 필요 없어. 그냥 중간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 중간 부호가 아니라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제 3차 방정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잖아. 이제 배울 거잖아. 이렇게 기억해. 다시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알겠어? 이렇게 기억해. 이 패턴입니다. 알겠니?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그럼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 적어볼까?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몇 번? 응? 5번? 응? 2번. 아 2번. 됐죠? 여러분? 이렇게 찾는 건데 내가 또 좋은 거 알려주지만 당연히 원리는 뭐다? 당연히 이걸 원래 전개해가지고 합들고 공식 써서 그렇게 정직하게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원래는. 알겠지?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쓰고 나서 그냥 지운 거 쓸게. 여기다가 딱 한 번 써줄 테니까 그거 그대로 적고 넘어가자. 알겠지? 근데 반수근 이게 바로 뭐다? 반수가 뭐라? 마이너스 붙인 수 해서 돌이킬 반자를 써서 반수. 이렇게 역수는 거꾸로 뒤집은 거. 알겠지? 역수랑 다릅니다. 반수근 방정식을 오늘 딱 배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딱 전개하면 x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또 뭐야? 합 상수끼리의 합 x제곱. 그 다음에 상수끼리의 둘 x. 그 다음에 곱 알파 베타 감마 는 0. 됐지? 요거를 적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바로 찾을 수 있다. 뭐라고? 안 바꾸고 바꾸고 안 바꾸고 바꾸고. 알겠지? 이렇게 반수근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똑같고 5차 방정식도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찾으면 돼. 근데 나올 일은 없어. 나 안 나오겠지. 4차 방정식부터는 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안 냅니다. 알겠죠? 다 3차 방정식에서 내는 거지, 이런 기술적인 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이거 또 설명해야겠니? 내가 이거 또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 또 박스 가져올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똑같죠.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혈내근이 존재한다면 모든 개수가 다 여기에다 루트가 섞여 있으면 무리수잖아. 근이 무리수면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면 된다. 그러면 혈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혈내 존재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지. 혈내가 존재한다. 저것 때문에 혈내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면 무리수 혈내근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허수 버전으로 바꾸면 허근의 혈내근이 존재하려면 모든 개수가 다 뭐 해야 된다? 실수여야 한다. 알겠지? 허근의 반대말이 실근이잖아. 허수의 반대말이 실수고 무리수의 반대말이 유리수죠. 그걸 그렇게 기억하면 되지. 무리수 근에서 혈내근을 가지려면 유리수 개수를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허근에서 혈내근을 가지려면 모든 개수가 다 실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막 함정 문제 같은 거 잘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해주면 돼. 유리수 맞지?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죠? 지금 A와 B만 유리수면 다른 거는 지금 이미 유리수니까 다 유리수 맞죠? 자, 요거 유리수니까 얘에 대한 혈내근이 존재하는구나. 그 혈내근이 누구? 당연히 루트 앞에 보호를 반대로 바꾼 거지. 그치? 중간 보호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위험한 행위야, 그거는. 그럼 혈내가 아니야.
편례는 무조건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 알겠지? 루트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적고 그 다음에 두 근을 알았어. 그럼 나머지 한 근 남았지. 나머지 한 근 뭐라고 둘까? 아무거나. 이게 가장 좋지 않겠니? 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놔야 되는 걸. 세 근이 있잖아, 세 근. 근데 두 근이나 알아버렸잖아. 자신 있게 놓을 수 있겠지. 나머지 한 근. 왜?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구하기 쉽잖아. 식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놓는 거야, 알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뭘 써볼까? 방금 전에 배운 거.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야지. 대입을 한다고? 해봐. 재현아, 세제곱 해봐. 하면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좋아. 생각은 해보는 거지. 그지? 나도 이미 생각하는 거를 한번 해봤었고. 그지? 근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대입을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뭘 써보자. 세 근이 나왔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보자.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뭐 적었어?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 여기서 누구?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알겠지? 일단 적어놓는 거지. 이렇게. 당장에는 구할 수 없어. 왜?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사라지고 알파 플러스 2 계산하자. 인데 마이너스 A야. 미지수가 두 개죠. 근데 식은 하나지. 그러니까 이걸로는 못 구해. 알겠지? 어딘가에 근데 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맞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고. 자, 그래서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뭐부터 할까? 1 플러스 루트 2부터 할까? 이렇게 놓자. 1 플러스 루트 2. 실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와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면 편례 관계이기 때문에 제곱차죠. 제곱차.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 됩니까? 됐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계산 덜어주려고. 는 0이 아니라. 계산 덜어주려고. 제곱차 바로 했어. 자, 그래서 얘 뭐야? B죠, B. 됐지? 둘.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또다시 얼마?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조심해야 돼. 곱은 마이너스. 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알파가 나온다. 얼마? 2가 나온다는 거. 그럼 행복해지는 거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고 끝! 이렇게 하면 A, B 값이 나올 것이다. 됐지? 다 이렇게 풀리는 거야. 무조건 세 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체화해도 근과계수의 관계, 실체화를 안 해도 근과계수의 관계야. 알겠지? 무조건 의심하는 거야.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합돌곱만 적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알파에다가 2 넣으면은 A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다 계산하지 말고 얘들아. 계산하지 말고 고통을 줄여줄게. 이렇게. 됐지? 하고 얘 없어지는 거 확실하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2알파. 근데 알파가 2라 그랬으니까 4.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 얼마? 3. 요게 바로 B 값이다. 구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B는 3이고 A는 마이너스 4니까 둘이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지금 어디지? 그 다음이 혹시 오메가니? 이건 해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얘들아. 알겠지? 차근차근 봐. 포기하지 말고. 이미 한번 했던 친구들이 이미 어느 정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게 아닌데 연습이 부족한 것 뿐인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내가 그래서 영상까지 남겨놨잖아. 그치? 몇 번이든 돌려보면서 몇 퍼센트, 한 10%, 20%, 30% 그렇게 늘려가라고 했지? 설명의 그 만족도? 완벽도를.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래서 문과를 찬송하는 건데. 일단 좀 지우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3차 방정식 뭐다? x 세제곱은 1.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3차 방정식입니다. 그치? 인정하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보건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3차 방정식 이상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네 글자. 뭐밖에 없다? 인수분해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인수정리를 이용해도 당연히 되고 1 나오면 성립하잖아. 맞지? 인수정리. 그래서 1 갖다가 조립제법 해도 되고 아니면 항등식을 이용해봐도 되고 계수비교법 이용해봐도 되는데 그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생각만 해두고 넘겨. 그러면 뭐야? 얘 공식도 있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보면 여기서 3 지수를 가려서 써서 x-1 쓰고 앞에 거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해서 보호받네 플러스 x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면역 두면은 실근이 금방 나오지. 실근 얼마? 실근이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실근이 궁금한 거 아니지 지금. 얘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야. 얘는 범주 매고 얘가 궁금한 거지. 얘가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 자 여기서 나오는 허근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단은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지. 자 x는 이 형태도 얘들아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이 형태 알아야 돼. 얘를 오메가로 치환하는 거잖아. 그치? 이 형태 알아야 돼. 왜? 문제에서 이 형태로 줄 수도 있어. 혹시 본 적 있니 너네? 이 형태로 주는 거 본 적 있니? 얘 근구하면 이거지. 근의 공식 써서. 그치? 얘를 지금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 문제에서 이 식을 주지 않고 이 식에서 나온 얘가 얘잖아. 얘를 준다? 어떤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저번에 너네 그런 거 봤잖아. 요 단원 앞에서 내가 그때 그 말 했잖아. 얘 오메가라고. 그치? 선생님은 바로 눈으로 보자마자 얘가 오메가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연습하다 보면 눈에 익혀져 얘가. 알겠지? 막 외우려고 힘을 쓰지 말고 힘을 쓰지 말고 여기에서 근을 구한 게 그냥 얘다. 이렇게 알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그냥 오메가야. 그러니까 다시 지우고 뭐라고? 얘가 허근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허근이 몇 개?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켤레지. 그치? 그래서 켤레근 2개가 바로 허근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쓴다 그랬어. 알겠지? 이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성질들이 계속 쭉쭉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얘로 쓰면은 머리가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 문자로 치환했을 뿐이야.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라고 치환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고 나서 나오는 어떤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했던 게 바로 오메가의 성질이야. 알겠니? 이거를 남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를? 여기서 오메가는 근이기 때문에 누구의? 3차 방정식의 허근이잖아. 근이잖아. 그치 일단.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지. 가장 쉬운 거. 대입할 수 있다. 오메가 세제곱은 1도 성립하고요. 당연히 쓰진 않지만 오메가 바도 근이다 보니까 얘도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건 굳이 적을 필요 없지. 그치? 여기다가 그냥 바 달면 성립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 자 그래서 얘가 무슨 성질을 가졌니? 지수를 몇으로 나눈? 지수를 무조건 앞에서 복소수 공부했을 때 다 나왔지. 그때는 4를 기준으로 됐지. i의 4제곱이 1이 됐잖아 그때는. 근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여기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1 또 풀어줬어. 1로 바꿔버리면 얘가 답이 되잖아. 얘가 뭐야? 지수 2가 뭐야?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지. 됐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i의 순환성, i의 성질에서 다 배웠던 거를 숫자만 바꿔서 해보는 거야. 오메가로.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중요하고요. 이게 대부분이야. 사실 이 성질이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차 방정식 출신이잖아. 허근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얘네들이잖아. 여기서는 아니잖아. 1이잖아. 얘는. 허근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치? 따라서 어떤 것도 성립한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됨이 성립한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고 그냥 넘겨가지고 쓰는 거는 하수.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쓰는 건 하수. 그렇게 쓴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뭐야? 지수가 연속된 정수일 때 몇 개씩 더하면? 3개씩 더하면 0이 되는 패턴. 이것도 i의 순환성에서 했었죠. i의 4제곱부터 하지 말고 96제곱 플러스 i의 97제곱 플러스 i의 98제곱 플러스 i의 99제곱 다 더하면 얼마? 0. 무조건 0. 왜? 연속된 지수 정수를 가졌을 때 4개씩 더해서 0이 된다고 가르쳤으니까
요 성질이 분명히 성립하니까요. 얘는 4개씩 더해서 0이 되는 얘고 얘는 3개씩 더하면 0이 되는 얘야. 왜? 왜? 여기서 어차피 몇부터 할까? 몇부터 할래? 8? 좋아. 이렇게 추천해주면 고맙지. 됐어? 연속된 정수 지수를 가진 3개의 합이죠. 3개의 합. 이거 어차피 오메가 8제곱으로 묶어버릴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야? 얘가 0이니까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겠죠. 그래서 얘도 0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연속된 지수를 가진 3개의 합일 때 무조건 0이 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알겠니? 이거 정말 많이 쓴다. 이 성질. 바로 뒤에가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이제 못 쓸 차례야. 여기까지 했으면 50%는 넘어갔어. 여러분이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넘어갔어. 뭐야 또? 근계관 써야지. 근계관. 근각에서의 관계. 그치? 별걸 다 줄이죠? 너무 길어. 근과 계수의 관계. 맞긴 한데 근계관. 이렇게. 자,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바 두 근을 합했지. 근데 어디의 근이라고 얘가? 어디 출신? 2차 반열식 출신이라고. 여기서 나온 허근이 바로 오메가다. 그치? 오메가,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허근이니까 두 근이니까 여기서 더해버리면 너분의 너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얼마? 마이너스이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얼마? 1이 나오겠지. 이런 거 두 개 적어놓으면 70% 완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보면 돼. 기본적인 문제.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 30%를 채우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두 근이 뭐라? 오메가와 오메가가 다. 하지만 얘네 둘의 관계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관계죠. 그치? 둘이 곱해서 저기 근각에서 관계. 두 근의 곱이 1이다. 그치?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관계가 얘만 있는 게 아니지. 뭐도 있다. 기본적으로 역수도 있다. 그치? 따라서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은 뭐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오메가 바를 켤레 씌워져 있는 걸 오메가 분의 1, 켤레의 역수로 바꿔버릴 수 있어. 알겠니? 이런 스킬도 하나 알아두면 좋고 또다시 오메가와 마지막 하나 뭐야? 곱해서 1이 되는 거지. 오메가 제곱.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하고 있구만. 왜 1이 돼? 얘가 증명해주잖아. 얘가. 그치? 오메가 세제곱을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으로 쪼개. 세포분열 하듯이 쪼개. 하면은 얘가 1이잖아. 여전히. 그러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곱을 곱해도 1이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떻다? 같다. 3단 원법도 쓸 수 있겠지. 오메가 바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응용이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 30%. 여기까지 하면 100%. 완벽한 거야. 이 오메가 문제를 틀릴 리가 없어. 이걸 알면. 알겠지? 아무것도 없네. 안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 보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다만 설명하면서 하면 또 재밌어. 얘들아. 계속 해봐. 집에 가서. 알겠지? 포기하지 말고. 자, 봐봐. 여기 누구야? x 세제곱은 1. 그러니까 얘를 나는 이름을 붙여서 3의 성질을 가진 오메가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지. 3의 성질을 가진 오메가. 3의 성질. 3개씩 더하면요. 3으로 지수를 나눌 수 있다. 알니? 자, 그래서 얘를 봐봐. 얘 어차피 허근 오메가 가질 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두 근이면서 뭐가 성립한다? 오메가 세제곱. 공식만 외우면 안 될 때. 진짜 위험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실패하고 싶은 거야 그거는. 알겠지? 망하고 싶은 거야 그건. 공식만 외운다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 외워서 했어. 내가 외워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치? 난 완벽하게 외웠거든. 외울 거면 완벽하게 외워. 알겠지?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나오는 성질들이랑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성질들을 완벽하게 외울 거면 외워도 돼. 완벽하게. 그럴 자신 없으면 외우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완벽하게 외웠다 치더라도 x 세제곱은 1만 나오지 않고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만 나오지 않습니다. 막 이상한 것도 나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막 이상한 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요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줄 때도 있어. 알겠니?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아. 이것만 설명할 수 있으면 얘도 똑같이 푸는 거야. 얘를 푼다. 풀어서 나오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둔다. 거기에서 이 설명 방식을 그대로 하면 돼. 얘 여기 대입하면 성립했고 얘 여기 대입하면 성립했고 얘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나오는 2차식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하고 거기까지 하면 절반.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걸 풀어서 나오는 2차식에다가 대고 하면은
70% 완료. 거기에서 또 저거 설명하면 100% 완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응용이 된다고. 응용이. 이유를 알면 응용이 된다고. 알겠지? 외우기만 하면 절대로 이 마지막에 설명한 문제는 절대로 못 풉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보자. 기본. 그 다음 뭐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는 0이다. 그 다음에 근각의 제곱.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이거를 쭉 따라오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만 수집하면 이거야. 알겠지? 결국 이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적어도 지금 70%자. 이것만으로도 풀 수 있어, 이 문제. 어떻게 푼다? 오메가 10제곱을 뭐로 나타내? 오메가 1제곱으로 나타내지. 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1인데 오메가 플러스 1 얘들아. 이럴 때 사용해. 오메가 플러스 1은 여기에서 오메가 플러스 1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 거지. 따라서 누구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이런 데에다가 쓰는 거야. 알겠지? 아, 이해됐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잖아. 야, 이 공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야. 여러분의 몫. 됐지? 내가 이렇게 알려줬으면 얘는 해석까지 알려주잖아.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쓴다.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연속된 지수를 가진 3개의 합을 구할 때 쓴다. 그런 패턴일 때 쓰는 건데 얘는 그런 패턴일 필요도 없어. 이런 해석도 필요 없어. 그래서 넘기기만 하면 구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제곱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다. 이렇게 그냥 되는 거지. 아래 형태를 가지고 나는 얘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 계속 한번 고민을 해봐. 알겠니? 뭐든 해봐. 뭐든. 뭐 이것만 방법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넘기고 오메가 바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준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제곱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그렇게 약분해도 되는 거야. 좀 돌아갔지. 그치?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뭐든 해보시라고요. 뭐든. 여기까지 쓸 줄만 알면 이미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포기만 안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의 성질이 아니라 몇의 성질? 6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라고 했어. 기억나?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얘도 풀어보는 거야. 넘겨. x 세제곱 플러스 1은 똑같이 풉니다. 똑같이. 그냥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 이거 뭐 어려워. 계속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데. 얘 풀려. x 플러스 1 부분에 x 제곱 부호 바꿔서 플러스 1 붙이고 0 이렇게 공식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는 뭐? 실근. 얘가 궁금하지 않아요. 얘 궁금하지 않아요. 지우고. 자, 여기에서 허근이 나와. 자, 여기서 나온 허근을 근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죠.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지? 당연히 비슷하죠. 요 앞에 있는 이 부호만 달라진 건데. 그래? 부호만 달라졌어. 왜냐면 중간 부호만 달라졌으니까. 그게 답니다. 반수죠, 반수. 반수근 방 공식이지, 이게. 그래서 반수로 나온 거야. 뒤에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얘를 뭐라고 놓자? 오메가 바라고. 문자가 똑같아. 앞에서도 x 세제곱은 1에서도 오메가, 얘도 오메가야. 그러니까 안 헷갈리겠어? 공식을 외우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오메가를 누구로 두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푸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알겠지? 이것만큼은. 자, 그래서 얘 근이 오메가 바고요. 그 오메가 바는 여기서 나온 거기도 해요. 자, 해서 뭐를 적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가 대입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출신이니까 뭐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쓴다. 이 두 가지까지 적으면은 약 40에서 40% 정도 완료. 자, 그 다음에 뭐야? 근각에서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이번엔 누구야? 이번엔 얼마? 너분의 너. 계속 똑같다니까. 얘 출신이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온 두 근의 합을 구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을 쓰면 1이 나온다. 아까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울 거면 완벽하게 외워. 외울 거면 완벽하게. 여기가 1이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가 합이 1이고 이렇게 외우기 싫잖아. 그치? 이걸 한번 연습하시면 돼. 알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자,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건 같거든. 외우면 머리 터진다. 알겠니? 이건 똑같아, 아까랑. 이해는 달라. 이것만 다야? 여기 부호가 다른 것까지 외웠어, 나는.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여기까지 쓰면 70%라고. 그 다음 뭐나?
오메가 바를 딱 적고 얘네가 지금 귀엽게 생긴 W를 이렇게 두 개 적어서 오메가 바가 두근이다. 그래서 얘랑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 오메가 바랑 동일시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지. 뭐야? 곱해서 1이 되는 걸 찾는다. 당연히 처음에 들어오는 건 누구? 역수. 역수는 바뀌지 않지. 역수는 진리지. 역수 자체가 정의 자체가 뭐야? 곱해서 1이 되는 녀석을 찾은 게 역수야. 그게 정의입니다. 역수의 정의. 알겠지?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 역수가 아니야. 알겠죠? 그 1이 되는 녀석을 찾았는데 그 녀석이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라서 역수를 붙인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 오메가 제곱 앞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하나 붙인 거. 얘도 다르지. 얘는 똑같은데 얘는 다르지.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 여러 번 말하지 마. 얘 왜 외워? 얘 마이너스 왜 붙어? 이번에 여기에서 나오는데 저 녀석이 아까 전에 제곱이 여기서 나왔잖아. 그치? 오메가 세제곱은 이번에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야. 알겠어? 식 변형하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마이너스를 없애.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하면 끝이지. 곱해서 1. 되는 존재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따라서 이 세 개가 다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하면 100%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792번. 예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그는 내가 똑같이 준다니까. 똑같이 주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똑같이 실행하는 거야. 알겠지? 본인이 설명하고. 자, 해서 얘 한번 적어보자. 오메가에 대한 성질.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반은 1. 근데 선생님은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학생 때 외웠으니까 이걸. 미친놈이지. 왜 외워? 외운 게 부끄러워요, 난. 부끄러운데 어떻게 했냐, 이미 외운 걸.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1등급을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때는 1등급을 못 맞았어. 아쉽게도. 너무나도 부족한 나머지, 실력도 부족하고 학원도 안 다녔던 나머지, 혼자 한 나머지 당연히 못 맞았습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 1등은 맞았고 3학년 때 가서는 꾸준히 하니까 1등이 했어. 1등급이 아니라 1등. 그냥 1등. 압도적으로 1등. 그냥 100점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면 됩니다. 그냥 개념이 완벽하면 돼. 어떠한 문제들도 외우면 안 돼. 알겠지? 아? 봐봐. 얘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얘. 뭘로 바꿔줄까? 아주 자유로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뭐 편하게 풀 수도 있고 좀 더 빠르게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 안 나.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야. 이것 가지고 한 것들이. 알겠지? 뭐 해볼까? 1 마이너스 오메가를 뭐로 바꿔볼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안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왜?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오메가 제곱을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꾼 거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최대한 항이 많은 것끼리 바꿔보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효율적이겠죠? 얘가 뭐야? 여기 있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있지. 마이너스 오메가 넘기면 누구? 그냥 오메가 되죠. 됐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약분하면 1. 얼마? 0. 야, 쉽구나. 쉽구나. 내가 이것만 설명할 줄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구나. 오메가가 그런 것입니다. 알겠죠? 내가 정규 시간에 왜 이거를 1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해줬겠어? 중요하니까. 원래 그렇지 않지. 그냥 애들한테 공식 알려주고 넘어가지,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이 네 가지 공식을 적어도 70%잖아. 이게 70%. 이 정도만 돼도 진짜 70%의 이 관련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니까. 근데 거기서 더 완벽해져서 응용 심화까지 되려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100%까지를 채우면 돼. 근데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했지? 내가 설명한 영상을 보고 천천히 채워보라고. 혼자서 외우지 말고. 그렇게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시간이 남았다. 다음 시간에